이른둥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가정에서 돌보는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오윤주 수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둥이 기준과 그리고 가정에서 돌볼 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른둥이란 보통 재태기간이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를 말합니다. 이른둥이 부모님들은 예정일에 맞춰 태어난 만사가에 비해서 아기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아기의 기질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른둥이와 만사가의 양육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상 만사가의 경우에도 아기가 고유의 기질을 나타내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아기의 기질에 맞게 부모가 반응하는 것이므로 점차 아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확인해 가면서 친밀하게 접촉하고 포근한 숨소리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둥이 예방접종을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예방접종은 입원 기간 중에도 교정 연령이 아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B형 간염의 경우 2개월 이내, 가능하면 체중이 2kg 이상이 되었을 때 첫 접종을 시작하고 BCG, 로타 백신 등 생백신은 중환자실 내에서 접종하지 않고 퇴원 후 신생아 외래에서 접종을 시작하므로 그 시기를 외래 진료 시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방접종일에는 병원에서 배부한 아기 수첩을 꼭 지참하시고 아기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기를 놓치고 시행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접종 전 37.5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 후 접종을 미룰 수 있고 예방접종 후 아기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힘들어하면 처방받은 해열제를 먹이도록 합니다. 해열제 복용 후에도 고열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역 등의 예방접종은 접종 후 고열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만일 아기가 경련을 일으킨다면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 이른둥이 아기가 머무는 집은 어떤 환경이 좋을까요? 아기가 퇴원을 했을 때 이제 신생아 시기에는 체온 조절이 미숙하고 특히 이른둥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작은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저체온이 있을 때 성장에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사용하게 돼서 성장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육 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 및 습도는 감염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는 30에서 6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은 장소나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수유 전과 기저귀 교환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수유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유 관련 문제시에 가장 많이 있는 역류를 보면 이제 수유 후에는 역류 방지를 위해서 아기 등을 쓰다듬거나 토닥거려서 트림을 시켜주고 오른쪽 옆으로 눕히는 자세를 취해주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유 중에 아기가 만약 졸음에 취해서 충분히 먹지 못하면 기저귀를 교환하거나 속사계를 살짝 풀어서 손을 만져주는 등 부드럽게 자극을 주어 깨워준 후 다시 수유합니다.
수유 중간에 트림을 유도해서 깨워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제된 분유는 실온에서 수유 시작한 후에 1시간 이내로 주고 남은 것은 모두 폐기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수유 중에 호흡수가 빨라지면서 빠는 힘이 약해진다거나 무호흡을 동반한 입술 근처에 청색증이 보이면 수유를 중단하고 등이나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관찰하고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유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분유에는 아기의 성장 발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필수 영양소의 요구량에 맞게 성분 조정이 돼서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성분 차이로 인해 분유를 교체해 주실 때에도 아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섞어서 교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먹이고 있는 분유에서 교체하려는 분유를 섞어서 수유하게 되는데 수유할 때마다 역류, 설사 등의 수유 트러블이 있는지 아기가 잘 적응하는지 살펴보면서 기존 분유와 교체하려는 분유를 7:3, 5:5, 3:7의 비율로 혼합하면서 천천히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교체 시 혼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아기의 상태나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배변 상태가 아기 건강에 중요하다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생아 배변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상변은 몽글몽글하고 노란색 혹은 푸른색을 띱니다. 모유수의 변의 경우 담황색으로 모유가 분유에 비해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보통 묽은 변을 자주 봅니다. 아기들은 장 운동이 활발해서 수유 중에도 변을 볼 수 있고 대변 횟수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변을 보는 횟수보다는 아기와 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배변 관련 문제 중에 먼저 설사를 말씀드리면 설사는 형태가 거의 없는 묽은 변을 자주 보는 것으로 설사 이외에 다른 증상이 없고 수유에 문제가 없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설사가 지속될 때는 피부가 손상받기 쉽고 미생물의 침투가 용이해져서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 시마다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시 보호 크림이나 연고를 발라줍니다. 만약 지속적인 설사로 인해 소변 횟수가 감소하며 색이 진해지고 아기가 처지거나 수유량의 감소, 발열 등 탈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소아과 의사와 상담합니다. 변비의 경우에도 아기들은 보통 만 3일에서 4일마다 변을 보더라도 1회 보는 양이 많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수유에 문제가 없다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2일에서 3일 동안 대변을 보지 않으면서 보채고 힘을 주거나 울면 항문 주위의 피부를 살살 자극해보고 증상이 심할 경우 소아과 의사와 상의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관장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다 보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언제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아기들은 응급 상황 시에서 대표적으로 발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체온 범위는 36.5도에서 37.5도 정도이고 아기의 체온을 측정해서 37.6도 이상이 되면 아기들은 아직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선 옷이나 이불 등을 벗겨 시원한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1시간 뒤 체온을 다시 측정해 보셔서 만약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면 바로 소아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용 타이레놀과 같은 시럽 해열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의사와 상의한 후에 체중에 맞는 용량을 투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찬물 목욕이나 얼음 찜질은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한 아기들에게 저체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아기들이 자꾸 몸을 휘저어가지고 속삭이가 벗겨진다고 해서 그 속삭이를 짧게 쓰고 안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속삭이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할까요?
신생아의 반사 운동 중 하나인 모로반사는 자궁 속과 다른 환경으로 아기가 놀라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듯 몸쪽으로 팔과 다리를 갑자기 움츠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기들은 수면 중 잠에서 깨기도 하기 때문에 속삭이를 해주면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줘서 충분한 숙면을 유도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로반사는 2개월 동안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대략 3개월에서 4개월에 소실되며 출생 후 한 달 정도가 되면 아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기가 깨어있을 땐 속삭이를 잠시 풀어두시고 잠잘 때만 해주어도 좋습니다. 언제 외래 진료를 보고 또 추적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기가 퇴원 후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 외래 방문은 보통 퇴원 일주일 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성장과 발달 체크를 위해 교정 연령에 따라 추적 관찰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에서는 아기의 신체 성장, 신경 발달, 신경학적 검사, 예방접종, 투약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며 외래 경과 관찰 간격 및 시기는 아기 질병과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외래 내원 시 아기의 증상에 대해 문의하실 때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 아기 경과에 따라 소아안과, 이비인후과, 소아내분비 등의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며 발달 및 인지 능력, 정서, 상태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등과의 협진으로 조기 개입 치료를 통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20년 경력이 있어 봤는데 이른동이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른동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마치 이제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아기들에게 조금 더 우리 아기들은 일찍 세상에 나온 거고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상 아기들처럼 언제든지 곧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너무 걱정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우리 아기들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전혀 걱정하시지 않게끔 잘 자랄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우리 아기들을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밝고 예쁜 아기들로 커갈 겁니다.